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박중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도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린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또 뵙게 됐네요. 제가 원래 얼굴이 좀 뽀사시한 스타일인데, 어제 제주도를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했더니, 우리 최 단장님도 갔다 왔는데 괜찮은데 저만 얼굴이 퉁퉁 부어갖고 지금. 네. 아, 눈이 잘 안 떠집니다.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투스의 진로진학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중서라고 하고요. 저도 유튜브 채널 하나 있으니까 여기 가서 보시면 도움되실 만한 내용들도 좀 있으시고, 가서 보시면 여기랑 여기에 URL 걸어놨으니까요. 여기 이제 클라우드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에 입시 자료 많이 올려놓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되, 기존의 학원은 홈페이지에 있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는 뎁스가 좀 얕은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 주시기에 적절한 그런 뎁스가 좀 얕은 자료들이니까 좀 깊이 있는 자료들, 좀 더 좀 많은 자료들을 원하시면 학원은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따 제가 이거 설명회 진행하다가 마지막쯤에 이제 그 학교 알림이 활용하는 법 알려드릴 텐데요. 뭐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학교 두 개 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원장님이 원하는 학교, 이렇게 세 개, 어떤 상황인지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제가, 학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딱 그 학교, 빨리 제일 먼저 찍어주시는 원장님 학교를 검색해서 그 학교의 특성을 보는 방법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위만. 저도 일하러 가야 됩니다. 네. 그럼 딱 세 개 학교 하겠습니다. 어,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학교 알림이 활용법 할 때 채팅창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요 대학들이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가 이번에 2028 대입에 대해서 개선 연구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교과 전형, 요 종합 전형, 논술, 실기 특기 전형, 요 수시 전형 네 가지 그대로 다 유지됩니다. 다 유지가 되고 여기서 각 전형별로의 어떤 문제점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점들이 대부분 뭐 이런 교과 전형에서는 제일 걱정하는 게 내신 변별력이잖아요. 5등급제니까 변별력이 있을 거예요. 없지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기존의 9등급제보다는 내신의 변별력이 좀 약화될 거다.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도 좀 그러겠죠. 아이들이 내신을 좀 등한시하게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그 정도는 아니고 9등급제보다 조금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신만 보고 뽑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더 바빠지시겠네. 네, 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신의 원점수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왜냐하면 4등급제 있을 때, 아니 4등급제래. 뭐지? 9등급제. 9등급제 있을 때 1등급 4%의 폭이 이랬잖아요. 원점수 폭이. 그러면 10%니까 이게 늘어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면 아무래도 4%일 때보다 원점수 폭이 더 늘어나게 되니까 내신 원점수도 80점짜리 1등급과 100점짜리 1등급을 같이 볼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근데 전 대통령님께서 내신에 대한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등급을 이렇게 넓혀놨잖아요. 그게 도리어 이제 한 문제 싸움이 돼버렸다.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원장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좀 한 문제 한 문제를 소중히 여겨라. 뭐 나쁜 말로 얘기하면은 뭐 이제 더 박 터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뭐 좋게 생각하면 한 문제만 더 맞아도 상황은 달라진다.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원점수 관리 잘하자.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게 학생부 종합이 이제 메인이 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전형이 좀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교과의 영향력이. 그래서 이제 모든 전형들은 학생부 종합화된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이 메인이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가 앞으로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기존에 우리 학교는 교과 중심으로 많이 가요. 그러는 학교들은 좀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종합이 메인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논술 그대로 유지되고, 요거는 이제 특목고, 저희 특목고랑 특성화고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고, 정시 그대로 유지되는데,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보이시죠? 원장님들 출석 체크를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바꿔달라시잖아요. 학원명, 성함으로 변경 부탁드린다잖아요. 네. 아, 제주도 갔다 왔더니 머리가 몽롱하네요. 네. 하루 만에 다녀있습니다. 아, 힘내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공통적으로 자주 보이는 네, 힘내겠습니다. 네. 아우, 뭐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큰 얼굴이 막 그냥 화면에 꽉 차네 그냥. PPT 화면 어디 있을까요? PPT 화면이요? 안 보이시나요? 이제 메인 화면에 딱 보이실 텐데. 네. 자, 그래서 아무튼 반복적으로 보이는 게 중도 탈락자에 대한 얘기들이 좀 보이잖아요. 저는 아이들 학교 그만두는 거를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특히나 2028 학년도 이후서부터는 학생부가 없으면 대학 가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검정고시생들에 대한 구제책이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협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자퇴는 반대일세. 그래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내신 등급 한두 번 보고 내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어차피 좀 변별력을 조금 잃었다라고 생각되면 그러면은 다른 걸로 변별을 하겠다라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풍선 효과는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두 번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함부로 학교 자퇴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전형들이 학생부를 좀 필요로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검정고시에서는 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부 전형, 그러니까 종합 전형으로 뽑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학폭을 검증할 수가 없다는 얘기들이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것도 차차 개선은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시면 아무래도 종합 전형 위주로 많이 했던 학교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신 받기 어려웠던 고등학교들 학생부 기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노하우도 있는 학교들 그런 학교가 좀 또 유리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니까 고등학교에서도 지금 이걸로 이제 전환을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거 학생부 종합이 메인이다. 그리고 중도 탈락, 즉 자퇴는 좀 좋지 않은 선택이다. 그거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어느 대학교인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 땡이 대학교랑 땡을 대 거거든요. 벌써 발표를 했어요. 어딘지 모르시겠죠? 네, 땡이 대학교, 땡울 대학교. 네. 땡이 대학교에서는 일단은 융합 선택,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융합 선택, 비밀. 에헤이, 에헤이. 네. 아, 자꾸 헛소리를 하지, 설명하면서. 융합 선택 고3 때 하는 거거든요. 고3 때 하는 융합 선택에 탐구는 미반영을 할 거래요. 그러니까는 고3 때 융합 선택은 절대평가거든요. 탐구는. 근데 여기 절대평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차피 고3 때 공부 안 할 거다. 수능도 아니고 내신도 요것만큼은 절대평가니까 공부 안 할 거라 미반영하는 게 낫겠다 결단을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2학년서부터 하는 거 모든 과목들이 등급하고 성취도랑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에서 5등급, A부터 E까지 나오는데, E는 안 나와. E는 이제 재수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D까지 나오는데, 등급과 성취도가 다 나오는데, 3등급을 받았어, 어떤 과목을. 근데 성취도가 A야. 그러면 이거는 A를 반영해 주겠대요. 그러니까 얘는 3등급이 아니라 1등급으로 처리해 주겠대. 땡이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내신 등급에 대한 의미를 많이 희석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신 등급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래서 내신이 조금 안 좋아도 얼마든지 수시로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A를 받는 게 중요하다. A를 받아서 보강해라. 그렇다면 한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거든요. 좀 중요한 얘기인데 이따 학교 알림에서 보시겠지만 어떤 학교들 이렇게 성취도의 수준들을 보면 A, B, C, D, E의 분포도를 보시면요. 가능하면 몇 등급, 뭐 2등급, 3등급이라도 A를 좀 많이 주려고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A의 분포를 좀 많이 주려고 하는 학교들, 이런 거를 이제 캐치를 하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학교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을 주로 보내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냥 이제 뒤에가 설명드리겠지만 고정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90점이 A, 80점이 B,
그다음에 70점이 C 이런 거란 말이지. 근데 이렇게 해서 매기면 아니 A를 90점만 주면은 좀 시험을 어렵게 냈거나 우리 학교에는 80점 정도 되는 아이들도 우수한 애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까지로 A를 끊겠다고 하는 걸 추정 분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종을 좀 많이 쓰시는 학교들, 뭐 특목고, 뭐 상위 자사고들 그런 학교들이 추정 분할을 많이 써요. 그래서 A를 좀 많이 준단 말이지. 그리고 또 외국으로 대학을 보내는 국외 대학 보내는 고등학교들이 그런 추정 분할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처럼 3등급을 받았어도 A를 받게 되면 아무 문제는 없는 거네. 그렇지 않나요? 물론 탐구에서만 그렇긴 해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여긴 조금 더 변할 것이고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는 고등학교가 아이들한테도 좀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신에 너무 몇 년에 그러니까 내신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한 번 망쳤다고 괴로워할 거 없다. 3등급이면은 뭐 지방대 간다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다. 땡이대가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다른 대학들도 좀 이걸 예의주시할 것 같아요. 땡이대가 다 뺏어갈 거 아니야, 좋은 애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예상되는 것들도 좀 정리를 좀 했고요. 그거에 대한 대응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융합 선택은 진로에 대한 진심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성취도 확보가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과가 특히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과는 좀 더 진로에 좀 더 집중해서 학생부 종합은 진로가 메인이에요. 그리고 고교학점제의 메인은 학생부 종합이고, 그러니까 진로 고민에 좀 많이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원장님들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 진로에 대한 것들 많이 좀 상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과 전형이 약간 좀 이렇게 위축되니까 아무래도 풍선효과가 나오니까 수능 최저와 대학별 고사는 점점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거기다 이제 기름을 붓게 뭔지 아시죠? GPT. 그래서 GPT 때문에 학생부를 검증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신대요. 그래서 그 서류 기반 면접을 좀 더 확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상시 면접 준비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검정고시생들을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금은 원래 수능 100이거든요, 정시는. 근데 이게 30%로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70%는 학생부를 깐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학생부가 없으면 정시나 논술로만 가기도 쉽진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경쟁률 올라갈 것이고 경쟁률 올라가면 당연히 합격 컷은 뭐 천정부지로 올라갈 텐데 뭐. 그러니까 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 건 가능하면 좀 자제를 시켜주셔야 되지 않나.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물대도 비슷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정리해 놓으면 일단 이렇다는 겁니다. 대부분 학생부가 좀 필요하고 모든 것과 성취도를 좀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진로 역량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아이들 진로에 대한 고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겠으면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까지 진로를 못 정하겠다 그러면 무전공으로 가세요. 무전공도 좋습니다. 그래서 무전공이라도 해서 진로에 대한 거를 좀 정해놓고 면접에 대한 것들, 수능의 최저에 대한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저희가 한 지역의 학부모들을 설문조사를 한 걸 결과인데요. 보세요. 1등이 면학 분위기야. 아니, 면학 분위기 싫어하는 학부모님들이 어디 있어? 근데 면학 분위기가 좋으면 우수 학생이 많은 거잖아요. 그럼 내신 받기 어렵지 않나요? 그러면 딱 결론이 그냥 정시 올인인 거야. 너무 단순하다라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신으로만 가는 거 아니고 학종, 대학별 고사대로 이런 것도 있으니까 내신이 안 좋다고 정시에 올인하는 건 저는 좀 이것도 반댈세. 솔직히 재학생들은요 재수생한테 안 돼요. 저희가 재수생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보다도 어, 다니엘 영어 원장님 최고야 진짜. 다니엘 영어 원장님 제자분들은 목표하시는 대학교 3개 대학 중복 합격의 축복이 모두에게 있으실지어다. 네,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정시에만 올인하는 방법이 너무 단순한 거니까 일단 같이 가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뭐라는지 아시죠? 내신 챙겨야죠. 대학교 교사 준비해야지. 수능 공부해야지. 학생부 관리해야지. 그렇다 언제 정말 이거는 무슨 3중고, 4중고입니다. 근데 언제 안 그랬던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 입시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대학에서 목표가 뭔데요? 우수한 아이 뽑고 싶은 거야. 여러 가지 다 열심히 하는 친구 뽑고 싶은 거야.
저는 거기에 발맞춰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원장님,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 그리고 엄마 아빠 딱 도와주셔야 돼. 아이들은 공부만 할 수 있게. 그래서 일단은 입시 공부는 선생님들하고 부모님이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진학 실적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들 하시는데 서울대나 의대 많이 가는 학교 가면 나도 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집착하나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참고로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서울대 몇 명 가고 의대 몇 명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가서 꼭 확인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신이 유리한 고등학교 가면 여기는 그래도 좀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공부 안 하는 아이들도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환경에 저게 휩쓸리지 않겠느냐. 그럴 자신 없으면 면학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내신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걸로 메워라. 그겁니다. 하지만 그런 거 휩쓸리지 않고 꼼꼼하게 지껏 잘 챙기면 굳이 왜 이런 박 터지는 데를 가겠냔 말이야. 그냥 편안하게 이런 데 가서 자기 거 꼼꼼하게 잘 챙겨서 내신 잘 받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 가면 수능 공부는 본인이 하셔야죠. 이런 고등학교들은 약간 수능에 대한 대비는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는 본인이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3합 5, 뭐 3합 6 이런 식으로 목표로 공부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고교학점제와 제가 2022 교육과정 같은 얘기는 2015 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 고교학점제를 비교해 놓은 건데 그냥 단순한 잣대로 된 거예요. 똑같이 양폭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 거 1점 초반이면은 얘네 걸로 하면 1.7 정도 되는 거고, 얘네 거 1점대 후반대만 2.8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2등급 말까지 가면 4.6이 되니까 애들이 여기서 이제 큰일 났다 생각하는 거지. 3등급 하나면 나는 대학 못 간다. 이거 3등급 말까지 가면 6등급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런 걸 두려워하는 건데, 그리고 또 원래 수도권하고 국공립대학교 마지노선이 한 4점 초반까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네 걸로 따지면 2.7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등급 하나 있으면 큰일 난다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럼 수도권 대학이나 주요 국공립 가면 큰일 나는 거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어, 지방 사립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친구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자, 근데, 요렇게 될 거다 그래서 하는데, 각 내신 때 별로 주력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전형들이 있어요. 내신으로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고, 저 내신에 합당한 전형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부산시 교육청하고 경기도 진협에서 이제 자료를 조사한 건데, 5일 등급이 부산에는요, 2.07%밖에 없대요. 그냥 이렇게 두 배가 넘는 인원인데, 얘는 지금 얘네 걸로 하면은 한 학교에 뭐 한 명이 있을까? 두 명 있으면 많다. 그러는 거잖아요, 오릴이. 그럼 얘네는 한 뭐 두 명에서 한 네 명은 있어야지. 근데 실제로 많은 학교가, 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본 학교가 세 명이에요. 딱 한 학교. 나머지 뭐 두 명 있거나 뭐 하나 똑같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그러는 게 얘네 이거 2.07%밖에 없고요. 경기도교육청은 1.74%밖에 없대요. 서울은 1.6%? 그 무슨 말이냐면 5등급제도 충분히 변별이 된다. 5, 1등급이 이만큼 있을 줄 알았더니 이만큼밖에 없더라. 이만큼밖에 없더라. 그래서 여기 충분히 변별이 된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인정. 맞아요. 그래서 5, 1등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5등급제도 변별된다. 그러면 여기다 저희가 하나 더 첨언 드리면 그러면 그 밑에는 어때요? 얘네가 별로 없다는 얘기는 그 다음부터 도미노 현상으로 쭉 이렇게 나열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생각보다 좀 내신이 안 좋은 거야, 지금 다. 그렇죠? 그리고 2학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선택 과목이 더 늘어나잖아요. 스펙트럼이 더 넓어져. 그러면 과목마다의 그 인원수가 더 줄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받기가 더 어렵게, 그러니까 내신이 더 떨어지겠지. 그쵸?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줄으니까 과목마다 내신이 더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2학년 올라가면 전체 내신은 조금 더 하락할 거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이렇게 될 거가 아니라 이게 오른쪽으로 좀 더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이러니까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조금 약화되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5등급제라 약화된다는 게 아니라 선택 과목도 너무 많고 실제로 이렇게 좀 벌어져도 5, 1등급 받기는 체감 난이도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게 좀 밑으로 옆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3등급 좀 있어도
얼마든지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학종이 메인이다. 내신만 보는 전형들은 거의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서 지방 사립대들이면 대부분 활용할 것 같으니 활용하자.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지역인재 같은 경우도 학종화 되어 가고 있다. 내신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자퇴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냥 교과 전형, 요 정도 대한 교과로만 가면 이렇게, 학종으로 가면 이렇게, 뭐 서울대는 교과가 없다지만 뭐 서울대 직윤, 뭐 거의 교과죠, 뭐. 내신 많이 보는 학종이죠, 뭐. 그쵸? 네, 그래서 그렇다. 자, 근데, 요거 이제 일반고 거고, 요건 특목고 걸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전국이 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특목고는 이거보다 더 여유 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은 내신이 조금 더 교과 자체는 좀 여유가 있을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공부해라.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불안감 주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 수능 최저 활용하면요.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개략적으로만 이렇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이거를 각 고등학교별로도 입결을 좀 이제 이거는 2025, 그러니까 08년생까지 해당하는 9등급제 그걸 이제 통계 자료를 만들어 본 건데요. 이 Y축이 내신입니다. Y축이 내신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신이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라는 건 내신이 높단 얘기인가요? 낮단 얘기인가요? 내신이 낮단 얘기지. 그렇죠? 이게 막대기가 Y축이 내신 값이니까. 근데 얘들이 이걸 뭐 내신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Y축을 잘 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탐구 문제에 나오지. 그래놓고 실수래. 그래서 각 고등학교, 대학별로 이렇게 보는 건데 요 한 파란색이 최상위 특목 전사고 얘기 안 해도 어딘지 아시죠? 그리고 빨간색이 상위 특목 전사고 그다음에 연두색이 일반 특목 광사고 보라색이 학군지 고등학교라고 하는 곳 그다음에 학군지 고등학교와 비평준 그다음에 하늘색이 이제 전국 평균적인 일반 고등학교 그래서 고등학교마다 좀 다르게 뽑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교과 전형은 어쩔 수 없는 거고 학생부 종합은 고등학교마다 다름을 인정해 준다. 뭐 용인 외대부고 3등급과 다른 평준화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 3등급을 같이 볼 수는 없다. 이거는 고교 줄 세우기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죠, 뭐. 그렇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2022 걸로 이제 5등급제로 비교해 보면 대충 요 정도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기존 입결하고 그냥 비교해 보는 잣대 정도만 되는 거지. 뭐 이게 딱 그건 아니죠. 그래서 대충 요 정도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고등학교마다 다르게 평가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알림이를 보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가는 것 때문에들 지금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졸업이 목표냔 말이야. 인천 하늘고 졸이 목표신 거예요? 아유, 왜 그걸 가지고 지금 몇 달, 몇 년을 고민을, 우리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늘고를 가건, 뭐, 학교 근처에 있는, 학교 근처에,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가건, 대학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보시고 생각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일반 고등학교는 내신 위주로 가시는 평준화 일반 고등학교, 내신 받기 좋은 고등학교는 교과 전형 중심으로 가셔야 되고요. 이런 건 안 돼요, 아예. 그래서 그 고등학교별로도 이런 특징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걸로 좀 준비해서 가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내가 오늘 펜 쓸 걸 갖고 오려고 했는데 깜빡 까먹었어요. 제주도 갔다 오면서 깜빡 까먹.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고교학점제 용어인데요. 융합이라는 개념이 고교학점제에서는 좀 실생활에 적용하고 응용하고 확장시키는 걸 융합의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진로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거 위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심화, 진로, 뭐 이런 비슷한 개념. 융합은 실생활에 적용, 응용, 확장. 그리고 다른 과목의 확장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고로 간다면 융합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고 특목고나 전사고 정도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심화나 진로에 대한 것들 이런 걸로 생각하셔라. 근데 자율고나 비평준이나 뭐 학군지 고등학교나 과중고 같은 경우에는 그딱 중간 개념이다.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모든 전형들이 유리하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운데 있는 고등학교를 제일 선호해요. 저희 아들들도 여기 나왔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고등학교들이 학생부 종합을 좀 중심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좀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좀 내신 받기는 좀 어려워도 이런 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고등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맹점이 하나 있어요. 자, 각 고등학교 유형별로 맹점은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수능 최저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수능 최저 잘 못 맞춰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죠.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 내신 망치면 진짜 끝장이죠. 학생부는 약간 대학에서 평가를 좀 저평가하니까, 그래서 그게 맹점이고. 여기는 맹점이 뭐냐면, 진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나서 가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 마지노선이라고 그랬지만 여기 생각한다면 진로를 정해놓고 가시는 게 좋아요.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스펙트럼처럼 열려져 있어갖고 여기서 막 우왕좌왕하게 된단 말이야. 자기가 취사 선택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진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고3 때 가서 뭐 했나 싶으면서 낙동강 오리알되기 딱 좋은 고등학교가 요 가운데 고등학교. 그리고 여기 특목고는 거기 가서는 내신이 막 자기는 생각도 못한 내신을 받게 되고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고 막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눅 들어가고 막 중간에 자포자기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그래서 그런 장단점들도 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보시고 고등학교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학 계열은요, 자사고가 짱이야. 비평균 고등학교가 짱이야. 이런 데가 짱이야. 가운데 있는 고등학교들. 여기가 최고고, 제일 잘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도 잘 보내긴 하시지만, 내신 때문에, 내신으로 이제 밀어붙이긴 하죠. 근데 대부분, 저희는 이제 의대 가고 싶다라고 물어보는 친구들한테는 처음 하는 질문이 삼합사 몇 번 맞췄어? 그러거든요. 삼합사.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삼합사. 세 과목 합쳐서 4.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긴 그게 안 돼. 그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대부분 일반고 내신 좋은 아이들이 떨어지는 이유가 삼합사를 못 맞춰서. 그래서 그리고 작년에 6.2% 나왔거든요. 올해 그거보다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올해 원점수 상태들 보니까 올해는 한 5% 이내로 내려가지 않을까. 영어도 막 어려웠어갖고 저희는 영어 1등급 4%로 보고 있는데, 현장에 가니까, 안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한 3%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뭐하러 절대평가했어? 냅두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4% 나올 절대평가를 뭐하러 하냐고. 제 말이 맞죠? 네. 자, 그래서 각 계열별로 좀 특징적인 것들 정리해놨으니까, 이걸 생각하고 고등학교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대학을 생각하고 고등학교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대학을 염두에 두고 고등학교를 선택하자. 그래서 진로가 중요한 거다. 진로에 대한 얘기를 자꾸 자꾸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 유튜브 클라우드 가면 진로와 관련돼서 찾아볼 만한 자료들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찾아보셔서 자료들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시면 되고, 저희가 설문조사한 거고요. 어, 그러니까 전국에 재수하지 않고 자기가 목표한 대학교를 합격한 아이들을 설문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의 성향을 보니까 특목, 전사고, 자사고 아이들은 경쟁심도 좀 있고 적극적이고 심화학습에 흥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적 자극에 되게 예민해. 그래서 어려운 거 뚝 던져주면 확 달려드는 거지. 막 하이에나처럼. 그리고 기숙사 생활 좋아하더라고요. 기숙사 가고 밤마다 엄마 보고 싶어서 막 우는 애들은 여기 보내면 안 돼. 뭐 갈 때, 야, 이거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사니까 천국이구나. 그런 애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게 맞아야 된다. 그리고 특정 교과가 좀 우수한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 지향이 뚜렷한 애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차분하고 꼼꼼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들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중학교 때 내내 지금 반장이었는데 전교회장까지 했는데 그럼 아니 여기 특목 전사고 가면요 다 옥동자야.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 더 많아. 주눅 든다고. 근데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는 애들이라면 굳이 보내서 경쟁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얘는 어차피 동네에서도 잘할 수 있다는 얘기야. 거기서 정말 머리가 되는 게 낫다는 얘기지. 그리고 부모한테도 의존적이고 이런 게 꾸준하게 잘 되면 굳이 특목고 가서 쓸데없이 경쟁해서 아이를 자괴감 들게 할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가 제일 좋아요. 가운데. 그래서 각 전형별로도, 각 고등학교별로도 중심 전형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셔서 이렇게 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일단 아이의 성향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성향에 맞는 고등학교를 보내고 거기 가서 그때부터는 대입에 몰두하자는 얘기예요. 괜히 여기 와갖고 왜 그런 후회를 하지? 뭐 지금 와서 어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에 대한 게 기본 베이스가 되고 나서 선택을 해야지 고등학교만 보고 가면 그런 소리 하면서 계속 후회하고 계속 시간만 낭비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목 전사고 가면요. 여기 선행학습은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그래서 대부분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도 얘기 들어보면
서울도 마찬가지고. 아, 고등학교 2학년 정도 것까지는 해왔을 줄 알았죠. 뭐 다 그래요. 그러니까 꼭 선행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 여기 자사고나 학군지고등학교나 이 광사고, 학군지고등학교 과준, 비평준 여기는요, 일단은 좀 활동적인 친구들이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뭐 으쌰으쌰 그러면서 뭐 하는 아이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여기 가면 같이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들들도 옆에서 공부하면 자기도 따라서 하고 안 하면 지도 신나게 더, 한 10배 더 신나게 놀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냈지.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이 선생님도 좋은 얘기 해주셔갖고 일단 신설학교는 저도 반대예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인데 너무 정신이 좀 없어요. 안정화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왕죽순이 아니라 우왕좌왕 우왕좌왕한 게 좀 많아서 그래서 저는 3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좋다 이러면 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인풋 대비 아웃풋을 좀 보셔야 되는데 좋은 아이들 많이 갔는데 왜 저렇게 보냈지라고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 고등학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가운데 있는 고등학교가 좋다고 말씀드린 저는 개인적으로 진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좀 앞으로도 좀 전망이 보이지 않냐 그랬는데 그런 고등학교 중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정시에만 집중돼 있으면 그것도 좀 안 좋은 거예요. 아주 큰 레임덕입니다. 오, 굉장히 좀 교양이 있어 보이는데. 아니, 우선 아이들이 많이 갔어. 그래, 내신도 박 터져. 그런데 거기서 학생부를 잘 매니징해서 학종료도 좀 팡팡 보내고 정시로도 팡팡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아이들이 왔는데 정시로만 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재판단입니다. 재판단인데 그 학교에서 학생부에 대한 연구를 안 하고 계신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냥 손 놓고 계신다. 학원의 도움만 바라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저는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 있는 고등 자사고, 광역자사고나 뭐 전사고는 그런 데가 좀 적죠. 근데 광역자사고 중에 일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들 그리고 과중고 같은 데서 우린 정시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학군지 고등학교 그런 데서도. 그건 좀 더 조심하셔야 좋은 애들 데려다가 그거는 제가 좀 학교가 연구를 좀 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 서울대 몇 명 갔는지 왜 물어보냐고. 서울대 많이 가면 우리도 가냐고. 1단계 합격자가 몇 명인지를 물어보시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단계 합격자가 5명 이상이다 그러면 그 학교 지금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서울대만,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학종의 본산이 서울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생부에 대한 평가 기준, 그리고 학생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서울대가 이제 가장 앞선 상태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게 기본 베이스가 돼서 모든 대학들이 연구를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한 거기 때문에 서울대 1단계 합격자가 5명 이상이다 그러면 그 학교는 공식적으로 일단 학생부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학교다. 의미가 있는 학교다. 내신이 좀 부족해도 학생부를 통해서 아이들의 역량을 볼 수 있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형을 주력하는지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아요. 저희는 내신 받기가 좀 어려워서요. 종합으로 많이 갑니다. 저는 일단 오케이. 그런 데가. 자, 그리고 이런 거 3번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것도 궁금. 이거는 이제 학교 알림에도 있긴 한데 한번 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보실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어느 중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 엄마입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시면 그 진학 담당하신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들 알려주시니까. 자, 그래서 정리해서 드리면 일단 학교 성향, 학생의 성향 맞춰서 가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학교에 물어보실 때는 저런 것들 좀 물어보시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요거 하나 만든 거 있는데 원장님들 좀 참고해서 보세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GPT하고 머리 터지게 싸우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GPT가. 좀 그러니까. 저희가 거짓말 못하게 딱히 프레임을 가로놨거든요. 특히나 이 입시에 대한 거는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0점 몇 점 차이로도 막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냥 뭐 보도 자료만 보고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요거 한번 활용해 보세요. abc.co.kr이니까 중학생들 자소서 쓰는 것도 지원되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탐구 보고서 거의 일치율이 뭐 10% 언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 거랑 겹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저는 요거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AI 컨설팅. 얘한테 물어보면 웬만한 거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뒤져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이거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학교 알림이 이제 요거 저 활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5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요걸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어느 고등학교 원하시는지 딱 첫 번째 원장님 올라오시는 채팅. 김해율하고 수남고 김해율하고 수남고 대청고가 합격이십니다. 근데 이거 세 개를 어떻게 다 봐요? 김해율하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거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율하고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Are you ready? Okay, here we go. 이 영어를 이렇게 아무 때나 쓰. 자, 일단 여기서 학교 알림이라고 치세요. 알림입니다. 네, 발음이 조금 조심해야 되지만 알림이에요. 알림이 그러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얘 말고 얘도 좀 거짓말을 좀 해요, 이것도. 얘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얘도 좀 어느 정도 필터링 좀 하는 것 같은데도, 저희는 특히나 예민한 입시 자료이기 때문에 아예 프레임을 딱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딱 쓰실 거예요.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거 제가 추천드려요.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기 딱 들어가시면 이제 뜨거든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 건 용인 외대부고인데 나 이 고등학교 진짜 여기 이름이 다들 용인 외대부고 그러니까 무슨 외고냐 그러는데 자사고예요 전사고 근데 이름을 잘 써야 돼 용인 한국 외국어 대학교 부설고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안 쓰면 못 찾아 학교 알림이도 좀 대충 비슷한 이름 나오면 탁탁 나와야 되는데 딱 맞아야 돼요 나 진짜 자,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보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사립인지 공립인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인원수, 남녀공학이거나 그런 것도 보시면 되고, 학교 홈페이지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도 뭐 궁금하신 고등학교 있으시면 종종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시는데, 저는 주로 뭐 많이 보냐면, 여기 학교 소개에서, 교장 선생님 말씀은 잘 안 듣고요. 어, 뭐 학교 브로셔 이런 특징적인 것들 그다음에 교육과정 이런 거 많이 봐요. 그래서 여기 교육과정들 설명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주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좀 보고 그리고 어떤 학교들은 진학 자료들도 올렸는데 원래 올려놓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올려놓는 학교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의 교육 계획서 같은 것도 많이 올려놓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 편제표도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그 학교의 특징들 많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를 누르셔야 됩니다. 여기 누르시면 이제 새로운 팝업창이 뜨거든요. 그리고 팝업창 뜨면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도표들이 간단하게 나오고 뭐 이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남자애들이 이렇게 못 가지? 바보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내가 아까 뭐부터 본다 그랬지? 학업 성취도. 학업 성취도를 보셔야 되는데 저는 작년 거서부터 먼저 봐요. 작년 거서부터 먼저 보고 이건 올해 거. 작년 거 먼저 보거든요. 그리고 선택하셔서 학업 성취도를 보면 맨 처음에 뭐가 나오면 요거 학업 성취사항 요걸 먼저 보거든요. 학업 성취사항을 보면은 이제 요걸 쓰라고 그러는데 쓰셔도 돼요. 뭐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귀찮긴 하지. 왜 안 써지냐고. 볼 때마다 이거 왜 안 써지냐고. 음, 이게 화면이 다른 데 있어 그런가? 잠시만요. 제가 써갖고 올게요. 이게 학교 알림이가 이상해. 좀 가끔씩 보면. 다시. 자, 요거 2004년으로 선택하고 학업 성취사항 그중에서 그 교과별 학업 성취사항 1 제 컴퓨터가 문제때문에 학교 알림이 죄송합니다. 제가 넘락을 안 걸어놨어요. 네, 진짜. 학교 알림이 죄송합니다. 네, 여기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취사항이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취도 분포 비율, A, B, C, D. 여기 지금 추정 분할하고 있는 거예요. 고정 분할이 아니라. 그러니까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 요 시험은 요 정도면은 A 받을 수 있는 난도다. 그리고 아이들이 난이도다. 그리고 아이들이 요 정도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 점수 올라가면 A를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땡이 되는 내신의 부담 없어지겠네. 나중에 진로 선택 과목 탐구에 대해서만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추정분할하고 있는 학교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작년에 1학년들이 지금 08년생이잖아요. 제가 왜 작년 걸 보냐면, 작년까지는 얘네들까지는 표준 편차가 나와요. 이 표준 편차가 뭐냐면, 아이들이 얼마나, 균질하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이거 엄청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엄청나게 균질하다는 얘기지. 근데 평균이 높아. 평균이 높다고 이렇게 균질한데 높다 이거 무슨 말이야? 잘하는 애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사회가 표준 편차가 3.4밖에 안 되는데 평균이 93.9야. 이러니 한 두 개만 틀리면 뭐 3, 4등급 뚝뚝 떨어지는 거지. 이러니까 이제 이런 성취도 비율을 어떻게 저기 고정분할로 주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학교에서 이 표준 편차를 본다라는 걸 돌려서 얘기하는 게 지점수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확실한 것도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뭐 입방정 떨어서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이거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우리 학교는 지점수가 불리하다. 지점수가 너무 작게 나온다. 어디는 지점수가 너무 크게 나온다. 근데 지점수가 작게 나오는 고등학교들이 약간 좀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점수가 불리하다는 학교들이 내신이 박 터지고 이렇게 좀 표준 편차도 좀 작은 학교들이 지점수가 좀 약하거든요. 그럼 그 고등학교들이 그럼 대학교를 더 못 가는 거잖아. 너무 많이 가던데 상위권 대학을.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점수 때문에 유불리가 아니고 표준 편차를 본다라는 걸 좀 공식적으로 그냥 돌려서 애돌려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근데 뭐 이제 앞으로는 표준 편차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거 지금 없어지기 전까지 한번 보세요. 얘네들 고3 올라가기 전까지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 이 학교 내신 박 터지는 고등학교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2학년 때 거를 보면 표준 편차가 늘어나죠. 무슨 말인가요? 평균 좀 떨어지죠. 무슨 말인가요? 애들이 내신을 슬슬 포기하기 시작한다. 그 뜻이죠? 3학년 때는 뭐 더하겠지 뭐. 비슷하네. 네. 그래서 포기할 녀석들은 더 포기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보면 그런 내용을 좀 확인할 수, 1학기, 2학기, 그렇게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학교는 이제 추정 분할을 쓰고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요거서 2024학년, 24년을 선택해 놓으니까 하나 더 보세요. 여기 학생 현황 가보세요. 학생 현황 가면 졸업생의 진로 현황이 나오거든요. 졸업생의 진로 현황이 나오면 요게 이제 대학교 반 정도 간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반을 갔다. 전문대 0.8% 3명 갔다. 이분들 뭐 하는 분이지? 좀 이렇게 좀 내신이 박 터지고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고등학교에서는요 전문대 거의 안 가요. 여기도 지금 몇몇 아이들만 간 거야. 그리고 해외로도 많이 갔죠. 근데 기타가 뭘까요? 기타. 악기 아니 버릇이 됐어 아주. 그렇죠. 재수. 애들 엄청나게 재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수시로 반 가고 나머지 애들은 정시로 간다. 그러니까 내신이 받기가 진짜 어려운데 그것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자기 내신을 못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내가 이 내신 가지고 용인 외대 보고 왔는데 이 내신 가지고서 정말 건국대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건국대밖에 못 간다? 아, 난 못 받아들여. 그러면서 이제 정시로 빠지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우수한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이런 걸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긴 취업은 또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작년 거 보신 길에 요거까지 보시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올해 걸로 다시 넘어가도 되고요. 작년 걸로 계속 봐도 되고, 당분간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과 운영 및 특색 사업 같은 거 보시는 거 좋아요. 그래서 뭐 이건 별로 의미 없고요. 이 위에 있는 건 별로 의미 없고, 이것도 제가 보기엔 뭐 잘 발표도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거 보시라는 얘기죠. 이런 거. 특색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열어보시면, 프로그램들, 이것저것 아이디어도 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뭐 하는 건지 학교에 물어볼 수도 있고, 이게 그냥 단순한 파티는 아닐걸?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아,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근데 이런 게 이제, 대학에서도 좀 그렇긴 하지만, 동아리 활동 같은 거에서요, 이런 특색 프로그램이나 이런 제목을 좀 일단 보이는 게 제목이니까, 그럼 대학에서도 얘기하는 게, 아, 도대체 힐링 파티가 뭐 하는 거야? 아이들이 파티하는 건 아닐 텐데, 요게 좀 문제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에서 이런 거를 좀 직관적으로 좀 써주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도 좀 했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멋진 얘기를 특히 동아리 도대체 뭐 하는 동아리인데 막 그러면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찬찬히 보시면
이 고등학교의 어떤 전반적인 노력들과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생이랑 고교 특색사를 받고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는 거 다 받고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는 너무 센 학교니까 저기 그 강북에 있는 제가 이제 그 학군지 고등학교라고 하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그 고등학교를 좋아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 것 같잖아요. 제가 이제 좀 잘 아는 고등학교 하나 볼게요. 일반 고등학교인데, 학군지 고등학교고, 과중고고, 뭐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이런 것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가끔씩 이렇게 푸으로 이제 저기 합격자들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대신고등학교 나오고, 여기서 작년 거 먼저 그 표준편차 좀 보려고. 표준 편차 보려고 들어갔고 학업성취도 들어가셔서 교과별 학업성취사항 들어가서 보시면 8, 6, 7, 하나, 8. 전 이걸 왜 쓰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컴퓨터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쓰라고 하니까 썼지. 여기도 추정분할하는 학교다. 그쵸? 여기서부터 보면 이 대신 박 터지는 학교구나. 여기도 쉽지 않겠구나. 자, 그래서 표준 편차 보니까 맞아요. 전사고나 특목고는 단단히, 그리고 이런 학군지 고등학교들, 일반 고등학교인데 내신 박 터지는 학종을 좀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들 10대, 10대나 단단히 후반,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평균도 높죠. 보통 50 너무 높으면, 50 이상 60, 70을 높다라고 하거든요. 여기도 내신이 쉽지 않구나. 그런 걸 보실 수 있고, 혹시 내신 포기하는 애들이 늘어나나? 늘어나기 시작하죠. 표준 편차가. 그리고 평균 떨어지기 시작하잖아. 얘네들도 2학년서부터는 이제 슬슬 내신 포기하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게 썩 좋은 건 아닌데, 그쵸? 네. 그리고 3학년 되면, 할 애들 다 나갔다. 평균도 굉장히 낮아지고. 그래서 요걸 보면 이제 고등학교의 상황을 알 수 있고, 어, 1학년 걸로 한번 볼까요? 25학년도 거? 올해는 어땠는지? 25년 거 1학년 아이들 어떤 상태인지. 자, 이게 진짜,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지. 예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고정, 추정 분할 계속 하고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A를 뭐 적절하게 잘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 정도 A면은, 그리고 평균도 높은 편이고, 그래서, 어떤 업체에서는 이걸 막 계산해서 억지로 표준 편차를 뽑아내더라고요. 통계하신 분이. 해도 되고. 근데 뭐 저는 공식적인 자료 아니고는 잘 안 믿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작년 거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 학교 내신 받기 어려운 고등학교다. 그리고 추정 분할을 하는 걸 보니 학종이 좀 많다. 그런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평균도 높은 편이다. 그래서 한 55에서 60 넘어가면 평균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학교 내신 받기 어려운 고등학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고등학교 졸업생 현황 볼까요? 이게 24년, 아까 그래서 다시 넘어오지 말고 졸업생 현황 볼 거예요. 졸업생 현황 볼까요? 어떤지? 졸업생의 진로 현황. 아까 저기 용인 외대부고랑 비슷하네? 내신받기 어렵네요. 그쵸? 그래서 대학교 반 가고 전문대를 조금 더 많이 가. 그러니까는, 용인 외대부고보다는 조금 학력 수준이 좀 더 낮다? 하지만 재수 어마무시하게 한다. 여기 내신받기 어렵고, 어려운데 그 내신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재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수 이게 뭐 다 재수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교육활동 같은 데서 이런 거, 학교 특색 사업, 그런 것들 보시면 이게 아무리 봐도 제가 좀 꼼꼼히 보고 싶은데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좀 좋은 자료를 좀 올려놓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가셔서 학교 계획, 교육 계획, 그런 거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진고도 이 정도 하고, 질문이 없어진 것 같으니까 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시간 한 12분 했네요. 네. 적절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